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놓칠 수 없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홍영 주간님 오셨는데요.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막 매달렸습니다. 꼭 인터뷰해달라고. 영광입니다. 예, 통일일보 주간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홍영 전 공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아마도 뭡니까? 특강, 지난 7월에 특강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특강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지루한 걸 또 다들 보셨군요. 제가 7개인가? 잘라가지고. 예. 10분 좀 좌우.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그런 거였는데요. 예, 홍영 주간님께서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일본에서 이렇게 통일일보 반공신문이죠. 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동경에서 바라보는 한일 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미친 정치꾼들은 국민들에게 반일을 강요하고 있죠. 이게 관제 반일. 관제 반일이죠. 예. 관제 반일. 이것이 마치 국민의 진짜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주간님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님 안녕하세요. 예. 언제 오신 거예요? 어젯밤에 왔습니다. 어젯밤에요. 일본은 많이 덥죠,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의 여름은 지금 이제 열대 나라처럼 됐죠. 그렇죠. 두 나라 다. 예. 그런데 더 뜨거운 게 아마도 이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이죠, 사실은. 이게 경제 침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이 지금 역사를 끄집어내서 지금 새로운 그 도발을 사실 한 거죠.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역사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하는 예. 21세기예요. 네. 그거는 아마도 그 일본과 그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을 자신들의 유일한 어떤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김일성 왕조 빼놓고는 그렇죠. 이런 일을 들고 나와서 그 소위 말해서 역사 전쟁하는 경우가 없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딱 북한하고 똑같아요. 국민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아니, 뭐 일본이 뭔 침략을 했습니까? 일본이 경제 침략이 말이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그 현재로서는 예. 수출 관리입니다. 수출 관리. 예. 일본의 수출 관리를 경제 침략이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기의 그 자위권, 자주권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에. 예? 내가 누구 팔고 말고 하는 거가 자주권이지 그게 어떻게 그 침략으로 됩니까? 이제 그 논쟁을 하려면 그 논쟁이 길어지는데 네네네. 자고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약 이것이 이제 어떤 다툼이 되고 한다면 예. 그것이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어떠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럴 경우에 일본이 지금 취한 조치가 법을 어긴 것이냐 예를 들면 룰을 어긴 것이냐 할 경우에 냉정하게 저희 입장에서 말하면 한국은 지금 뭐 불매운동 한다고 뭐 몹시 뭐 요란스러운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는 반일이 뜨거운데 실제 제가 국민들을 만나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스포츠 예. 이제 경기를 보면 예. 우리 편이 이겨라 하고 응원들 하잖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또는 클럽, 예. 팀을 응원하듯이 이제 국가 대항전으로 생각해서 우리 팀 이겨라 하는 식의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좀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어떤 회사나 특정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제품은 몽땅 불매 운동 한다는 건 이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반일 종족주의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바로 이것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신문이라고 서울의 소리 뭐 이 사람이 이용훈 교수님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요. 낙성대 연구소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 이우연 교수님한테 얼굴에 침 뱉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학자로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고 반론을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내용을 반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그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분은 그분은 좌익 직업혁명가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말할 아무 준비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당신들이 말한 것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분은 그 좌익 혁명가죠. 직업 혁명가. 예. 그건 테러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 어떤 자기의 의사 표시라든지 반대 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그거는 테러 활동이죠. 뭐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서청원 씨가 그 무슨 하여튼 협상단을 끌고 일본에 갔다가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하고 왔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뭐 여러 활동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마 나서신 모양인데 네. 제가 보기에 그 나서실 만한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신 분들이 하여튼 무턱대고 갔는데 아마 대화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좀 뭐랄까 정리된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아니고 또는 자기들끼리 아는 분들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해본다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양국을 대표해서 자기들 무엇을 타개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하는 처음부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이니까. 실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하고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 모르시고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노력은 듭니다. 가상하나 그거를 해결할 만한 적절한 위치에 계시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누구든지 뭐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정도로 뭐랄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분들뿐 아니라 네. 뭐 한국의 여러 정당이나 예. 아니 한국 당국이 그런 분들 수준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본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한국 남한만 5천만 넘는 국민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서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생각해라든지 그런 게 없죠. 예. 언론의 보도에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만들어 가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이 언론이 모두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라고 전부 보도하니까 그걸 보는 분들도 최악인가 보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최악이면 자기는 그 밖에 다른 정보와 사실을 모르니까 한국에 가면 혹시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곤란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한 감정은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데 일본 분들이 흔히 세상을 단순화해요. 네. 한국 그러면은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예.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친일도 반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관심이고 그게 자신의 생활과 또는 직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가져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언론이 일본이 괘씸하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 이게 이제 한국 언론 보면은 한국 국민 다수가 불매운동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 경우에는 이거 뭐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래 하고 자연스럽게 반감을 갖고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가 반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게 한국의 언론은 절대적인 그 국민의 그 어떤 여론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문재인 홍보 미디어,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이 언론 매체잖아요. 아니 이제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예. 이미 다 거의 다 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언론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이 컨트롤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모든 메디어를 컨트롤하듯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이 한국은 뭐 신문 방송에 직장 노조들이 언론 노련의 지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공산 전체주의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먼저 한국의 미디어의 그 노조들이 언론 노련의 각 직장 지부라는 사실을 알고 만약 그걸 안 되면은 그런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언론을 구독을 거부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KBS는 안 보겠다는 줄 알았어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안 보고 있고요. 아니 뭐 다른 뭐 신문이나 그것도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일보는 그런 노조 없습니다. 아니 통일일보는 기사가 훌륭하시죠. 그동안 이 통일일보는 주로 반공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거죠. 저희는 반공이라기보다 구체적 반공을 한다면 반공 자유민주주의죠. 그냥 뭐 반공 하나만으로 뭐 공산당 처부시자 이게 아니라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로서 그 자연스럽게 반공이 돼야 되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그냥 물론 본능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단순한 그걸 넘어서 우리가 반공이 자유민주적 문명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는 싸워야 된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공이 당연하죠. 아닌가. 그게 그렇죠. 저희 신문의 생각입니다. 그때 다시 일본 거기 돌아가서요. 그럼 일본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제가 죄송한데 일본 정치인들이 무슨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의 결과로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당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3분의 1, 일본의 3분의 1은 친중파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공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한국의 자유 우파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때 일본, 중국하고 뭐 경제 문제가 있어서 뭐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하면 기꺼이 타협하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일본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시진핑이가 위그린을 200만 명 정도 인종청소로 죽였다. 그러니까요. 이거 히틀러보다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경제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자.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종청소하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공 자유민주적 가치로부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은 저희 같은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이 부족하다니 뭐 이건 저희가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한국하고 같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국의 언론이 예를 들면 우리는 일본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불매를 한다, 경제 침략과 싸운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떠들고 그것이 일본에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렇죠. 일본은 한국이 그렇다면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과 타협점을 모색하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서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주 어려운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뭐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면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는 또 거꾸로 저희가 진실을 알리고 양국이 서로 그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는 노력을 또는 양국이 공동으로 무엇이 양국 관계의 암이냐, 무엇이 한국의 적이고 일본과 공통의 적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전부 귀찮아서 안 하고 결론적으로 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로 가면 이거는 뭐 싸움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늘 그 말씀드리는 게 19세기, 지금은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 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21세기이고 지금은 그때 19세기 기준이나 20세기 초의 그런 기준으로 친일과 반일을 가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어느 일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뭐 노예가 돼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협업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협업이 찢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찢어지게 된 원인은 결국은 지금 65년 한일 협정의 협정을 위반하는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오히려 뭐 무슨 경제 침략이다 막 이렇게 언어 도단적으로 뭡니까 선동을 해대고 또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뭐 거북선이 어떻고 이순신이 어떻고 청와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게 죽창가를 부른다고 그러고 의병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19세기 버전으로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또 거북선은 사실 1500년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들고 나와서 하는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게 저는 안타깝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박사님께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인들이 좀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상식을 좀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상식으로. 네. 자, 보세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김정은이나 시진핑이가 일본보다 좋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요. 자, 중국의 동해 전구가 해공군을 지난번에 저희 독도 주변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해공군을 같이 보내오고 그랬죠. 거기에 러시아도 참가해서 벌렸는데 왜 중국의 해공군이 오고 러시아의 전략폭기가 온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일본과의 경제 침략 전쟁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아니면 한국에 고등교육을 받은 신문방송 기자면은 이런 식으로 신문방송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을 이렇게 정말 바보로 동물로 만들면 안 되죠. 네. 우선 이거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일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환경을 망친 기업이 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네.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와 대항 조치를 강구해야지. 뭐 그래야죠. 일본은 나빠. 아니, 이건 야만 시대, 석기 시대 이야기죠. 석기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뭐 19세기 대원군 이야기가 아니라 석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은 뭐 거기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좌우한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됐다.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한국이 그러면 아유 우리도 그러면 신경 끄고 지내자. 그게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 행정부가 지금 그동안은 중재하지 않는다. 니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행정부 관계자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취소하고 예. 한국은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 소위 징용공 문제죠. 배상 문제 이것 때문에 그 재산을 강제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나눠주는 거를 멈추라 이렇게 중지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를 어떻게 보도하냐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라고 했다 미국이. 요것만 머리 기사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기자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회원들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한국 언론이 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도 언론 일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신문 만들 때마다 참 조심해서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을 이렇게 보면 이자들이 신문 기자냐, 이자들이 방송 기자냐 하고 제가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애국 유튜브가 많아요. 그렇죠. 바보 같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했더니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곤란을 겪고 지금 한국에 곧 무릎을 꿇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실제 그렇습니다. 철부지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장사하다 보면 손님이 줄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저희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서 깨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아니 한국이 없다고 일본이 죽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영만 회장이 한 회의에서 정부에서 자꾸만 사육갱생 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기업을 따라가려면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래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진짜 강대국은 인구가 1억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또는 생산 능력 이걸 다 갖추려면은 그거는 인구 1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럼 인구 5천만의 나라가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가 1억이 넘는 것은 역사상 미국하고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인구가 우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업을 하고 협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부정하면 자력갱생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력갱생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아니 미국도 자력갱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건 그게 이제 원리주의. 그게 탈레반입니다. 그게 원리주의죠. 그게 탈레반, 알카에다 같은 소리를 대한민국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문 탈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별명이 문 탈레반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일 불매운동을 그걸 애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축구에 우리 팀을 응원한다 상대 팀을 그게 아닙니다. 세상사가. 아니 그거를 모르면 또는 그거를 모르게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화이트리스트 해제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보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뜻은 그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까? 한일 관계를 뭐 저희가 뭐 고고하신 분들 잘 아시지만 석기 시대
일본이 석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변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이 가서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의 철기 문명이나 이런 걸 전해준 게 이제 한국이 아니라 대륙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까 네. 또 이제 20세기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서 직접 통치도 하고 했던 자꾸 그 인연이 있으니까 한일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그래 한국은 전 세계와 다르게 우리 조상들은 DNA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한반도하고 일정 비율은 다 섞여 있고 하니까 네. 이건 특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한국이 중국으로 붙고 김정은, 시진핑하고 손을 잡고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 이제는 한국을 안보 차원에서 새롭게 보자.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나 문화적, 역사적, DNA 친근감으로 한일 관계를 파악했던 것을 이제는 냉정하게 안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보자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보 차원에서 다시 관계를 정립한다. 그러면 지금 한국하고 북한하고 관계처럼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러면서도 일본이 이거는 깨지 마라. 이거는 안 깰 것이다. 왜? 그 한일 간의 지소미아라고 그러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이것은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으로 가장한 한미 동맹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 중요하다고. 예, 한미 동맹의 한 부분이니까 아무리 막가파 좌익 정권이라도 설마 한미 동맹의 일부분이 된 이거를 깨겠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동경에서 보기에는 뭐 강경화나 뭐 얘들이 하는 소리 이렇게 보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면 우리도 지소미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관제 반일 여론, 관제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을 동원해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빼면 우리는 지소미아에서 빠지겠다는 즉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에서 빠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괘씸해서 한미동맹까지 깨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서 이걸 전문가들이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이 한국의 이 언론 노련 회원들인 기자들이 이걸 아무도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 한국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본 정가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을 보고 몰랐다. 일본에 너무나도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입니까? 그 일본에서 제가 느끼는 게 거의 모든 사람은 한국을 3년 전에 한국까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이 3년 전까지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삼권 분립도 없애고 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레짐 체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공산화된 거를 몰랐다. 몰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모르는 게 우리 국민이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발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다가 민족주의를 올려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그러니까 헌법적인 질서와 가치보다 반일 종족주의가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소위 걔들의 공화국 헌법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헌법 위에 종족주의가 있고 그 위에
문로스가 있다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일본이 자꾸 몰랐다 그래서 뭐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칭찬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랬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전체주의적 깡패 정권이라는 거를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국 그러면은 그 뭐 오랫동안 사귀어온 한반도에 그런 한국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2년, 3년 사이에 완전히 딴 나라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 뭐 문재인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보지 못했던. 예. 예, 경험해보지 못한 예. 그런 한국인 거를 일본 사람들이 몰랐군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러니까 그동안 촛불 정변이라는 것이 그냥 그분들은 뭐랄까 선거 절차로 정권이 교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게 자유민주 체제에서 전체주의적으로 서울이 실질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됐다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요. 그렇군요.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점령했다고 치자고요. 일본이 다시. 예. 예를 들어서요. 2년 전에 2017년에. 그러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점령해서 전직 대통령을 전부 감옥에 넣겠어요?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점령했으면 그렇죠.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이걸 다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적폐청산한다고 모든 재벌 총수들을 잡아넣겠어요? 일본이 만에 하나 다시,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점령했더라도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침략도 안 했는데, 점령도 안 했는데, 이 정말 뭐 민주주의적으로 선거위에서 자기네가 집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루킹 장난으로 했죠. 온갖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지금 뭐 방송하던 사람들은 다 내쫓고, 우리 이렇게 유튜브 조금 하는 것도 막 못하게 댓글단을 동원해서 지금 막 탄압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거죠.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를 잡아들이고 물론 했지만은 프랑스의 지도층을 무조건 적폐청산한다고 다 집어넣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것은 무지막지한 중국의 모택동이 하던 호위병식 또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국민을 학살할 때 수준의 짓을 쟤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법과 재판 제도를 혁명의 도구로 생각하는 검찰이나 얘들이 하는 짓을 일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다가 이제 비로소 징용공 재판 같은 걸 보면서 이 촛불 정권은 법도 없고 뭐도 없구나. 그걸 몰랐다. 그걸 몰랐다는 소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뉘앙스로 전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서 쟤들이 놀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이제 아베 뭐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이 뭐 아주 원망이 높아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그 중앙방송 다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노동신문 중앙방송 안 믿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민노총이 검열한 기사들을 믿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일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베 총리가 칼을 빼든 것은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 근데 그것은 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아까 안보 차원에서 재정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한되는 건 옛날에 동서냉전 때 공산권으로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었죠. 네. 동서냉전 끝난 다음에도 그런 위험 지역으로 민감한 전략물자가 가지 못하는 국제적 장치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 거기에서 제외됐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만 보니까 밀수 정권이란 말이에요. 평양에 밀수를 하고 유엔이 금지하는 물자를 북으로 보내주고 불법 물자. 예,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의 모든 물자 기술이나 이것을 무방비로 허용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됐고, 그랬군요. 문제는
우리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신용을 잊어버려서 초래한 겁니다. 그러네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국민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한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이 삼성의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예. 어느 무슨 LG나 S 뭐 아닙니다. 예. 잘못이 아니고 오직 이거는 문재인 그 주사파 정권이. 그 세력이 지금 잘못해서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국내에서 많이 문제된 그 예를 들면 그래요.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떻게 북한의 휘발유 값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싸냐 이거예요. 예. 많이 훔쳐도 좋겠죠. 아니 만약 정제유를 쟤들이 밀수했으면 밀수라도 비싸야 되는데 왜 싸냐 이거죠. 환율로 따져보면. 예. 자, 이것은 누가 공짜로 준 거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는 그렇죠. 아니 저쪽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뭐 잠수함을 만드는데 뭐 국제사회에다가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죠. 문재인이 준 데는 5만 톤 필요 없어 하는 거 보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죠. 예, 안 받아도 되니까. 저 그러니까 중국이 뭐 연간 100만 명 이상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서 도와주고 그런 것을 김정은을 도와주는 세력을 한국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을 못 민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뭐 또 이런 얘기는 어떻게 그 진위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칭가스라고 하는 그 불화수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핵이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2017년부터 급격히 많이 그 이 수입이 됐고 이게 지금 행처를 밝히라 그러는데 못 밝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진짜입니까? 아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일어났는데 작년에 그 우리 관계대항합니까 구축함이 그 먼 그 동해까지 가가지고 북한 어민을 그 그랬죠. 조난된 걸 구출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초계기 그 구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북으로 보냈죠? 예, 보냈죠. 자 그러면 해상 난민을 아니 경찰이 가서 구출한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왜 한국의 경비함이 혼자 가서 구출해도 되는데 3,000톤짜리 경비함이 가는데 그 경비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 따라갔어요. 예. 아니 그거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해상 조난을 구출해서 몇 명을 그 사람 이름이 뭐고 그거 말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한국에서 그렇게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물자와 이것을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그렇죠. 안 하니까 예. 뭐 공개하라는 거죠. 안 하니까 그건 뭐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글쎄, 근데 그거를 공개하라는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징용공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니 징용고하고는 건 별개로 봐야 돼요. 징용고 때문에 징용공은 징용고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그 한일 간의 협정을 한일 간의 협정을 어기기 때문에 국제적 지도에서 한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된 협정이나 이 자체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클럽에서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만 휴대폰 전화 요금 안 내도 신용 불량자 되잖아요. 그럼 이런 그 국가적 단위에서 엄청난 짓을 하면 신용 회복하는데 신용이 시간 걸립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신용을 잊어버렸냐를 생각해야지 화이트리스트에서 감히 우리를 빼 하는 건 이건 적반하장이죠. 제가 보기에 그거 적반하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 한국 속담에 북한에 이런 말만 있습니다. 죄는 도깨비가 지었는데 그 벼락은 등골이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무 등골 있잖아요. 이게 죄는 도깨비가 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죄는 지금 등골이 괜히 지금 그 벼락을 그 자리에 벼락을 맞죠.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쟤는 문재인이가 지었는데 이게 뒤집어 쓰는 건 지금 기업들이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 점을 굉장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한국하고 그 정권은 어쩌면 한국이 영원히 이렇게 뭐 선거로 정상화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인지 또는 선거나 다른 계기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될지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네. 길게 보면은 이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 일시적인 이 상황을 가지고 한국 국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하죠. 아,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지금 그런 반역 직업혁명가들한테 우리가 하이제킹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한국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지금 그 일본에 지금 이 아주 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인질범을 구하고 테러리스트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뭐 속말로 하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현재로는 인질로 잡고 그 예를 들면은 테러범이 모든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탈출할 뭐를 하라 뭐 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건에 비유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 이런 비유하기는 싫지만은 문제는 한국인 자신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 자신이 걸렸어요. 김정은과 그거에 한국인 자신이 거의 걸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구출하고 싶은데 인질범들이 그만 테러리스트하고 사랑에 빠졌다 또는 테러리스트가 나쁜 놈들은 아니야라고 말하니 기절할 지경이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저기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혹시 문정권이 오히려 아베의 정상국가화, 군부장화에 명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문정부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데 아베 정권이 문정권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 일본에서 제일 고마운 게 네. 우선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되는 단계로서 뭐 군비를 강화한다든지 최신 무기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당당하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평양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그걸 일본을 향해서 일본 상공으로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한 발만 더 쏴달라 일본 상공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나와서 그거를 절대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문재인 덕분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친일 매국 행위를 하는 거는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매국이 아니라 여기에 일본을 드러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논리대로 우리를 지금 다 친일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이런 경위를 잘 아는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도 좋은데 이런 경위를 전혀 안 하고 전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정말 그 좌익들 언론 노련이 퍼뜨리는 그 선동 프로파간다에 잘못하면 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아는 것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냥 휴대폰 한번 열어보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듣고 유튜브 하나 듣고 진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일 관계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저희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확고하게 결의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저희가 그런 당사자 의식 없이 주변국에 우리가 상황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휘둘리는 거고, 네.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타개하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부터 미중 전쟁이 그래서 한일 관계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중 전쟁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이나 김정은은 중국 쳐다보고 지금 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반미를 할. 없죠. 예.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으니까 예. 반일도 하고 반미를 하는 건데, 미중 전쟁으로 중국 공산당을 패배시키고 그걸 제압하면 반미 반중을 하고 싶어도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야만적인 2000년 전 석기시대 같은 종족주의 불매운동을 끝내려면 얘들이 최고의 자기의 배후 백으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을 제압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첫 번째 주력을 해야 됩니다. 최종 목표를. 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일본 분들한테 한일 관계를 과거에, 쟤들이 과거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걸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미래의 과제를 공통으로 같이 대처하면 과거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물어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문재인 정권을 지금 뭐 선보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수출 규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서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 지금 이제 미중 전쟁도 그렇고요. 저희가 뭐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 전 세계 양상이 대개 전쟁 그러면 군사 문제, 군사 무기 이런 것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근데 일본이 지금 이런 그 아주 간악한 직업혁명가들의 이런 것과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일본 사회는. 또는 일본 정부는 이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는데 방법이나 이 상황을 관리하는 법이 아직 일본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 확고한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일본이 이제 겨우 그것을 눈치챈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저희가 구질구질한 뭐 불매운동이니 이런 차원에서 하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더 차원 높게 극복하는 방법을 같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가야 됩니다. 서로 발신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극복을 해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8월 15일에 기독교에서 지금 모인다 그러거든요. 문재인 하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갈아엎자 문재인 이런 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월 3일에는요. 강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그 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좀 같이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상대하는 주사파 직업혁명가 그룹들은 너무나 사악한 놈들이라 모든 상황, 모든 재료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 선동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은 24시간 이후에는 저놈들은 그것을 또 공격하는, 무력화시키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변균과 약, 저희가 좋은 항생제를 만들면 세균들은 또 항생제보다 세지고 또 더 센 항생제를 만들고 하는 똑같은 과정이 지금 저희 내전에서 정신적인 전쟁에서 저희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이런 게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악한 바이러스들과 이길 때까지 싸우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문방송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문방송이 테러리스트 편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SNS로 그 싸움을 하고 우리 이해란 박사님 TV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쟤들이 아주 간악하게 바이러스처럼 끊없이 새로운
그 약에도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로 발전해 가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쟤들이 아무리 악하게 변종이 나와도 결국은 바이러스고 그것은 결국은 저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어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숙주로 삼아서 발악하는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늘 시간도 없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책도 많고 저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예. 절대로 저희가 바이러스한테 지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한테 안 집니다. 그러니까 정북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입니다. 예. 주사파는 기생충이다. 기생충이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다. 예. 예. 아유, 우리 또 홍영 주관님의 말씀이 심장에 콱콱 박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북 바이러스 때문에 한일 관계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어느 날인가 한국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바이러스는 이술자를 잃고 떠나게 되겠죠. 이제 그 전에 건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강력한 이제 자유의 전사들이 일단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 다수가 인체로 말하면 이제 항체가 이제 다시 저항력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제1선에서 이 악성 바이러스들과 하고 싸우는 이 장렬한 전투는 이제 자유의 전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겠습니까? 지진 않죠. 그렇죠. 예. 이길 거예요. 예. 아유, 또 일본에서 오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또 방송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일본말 좀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통일일보 이렇게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반일과 반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소위 자기는 우파다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우파지만 일본은 미워하는 분들이 해서 이 좌파들이 연출하고 컨트롤하는 반일 노름에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일과 반미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반미를 반일로 포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일로 포장된 반미에 제발 선동되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일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이렇게 세뇌되지 않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일 선동에 세뇌가 잘 돼요.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예, 북한은 오히려 반일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없어요. 북한은 주체 이데올로기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일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렉서스 비싼 차를 도끼로 까부시고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봤는데 야만인이죠. 예, 그건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홍영 주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8.15에 또 오실 겁니까? 그때는 동경에서도 행사가 많고 해서 제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8.15 때는 어렵고 저희 신문도 그때가 막판에 한참 받고 해서 아마 10월에는 저도 신문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본에서 우선 저희가 신문을 만들고 또 이제 해외에서 그 악성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한민국의 자유 전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이어서 개인적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둘파파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저분이 일본에서 그러세요? 예. 예. 오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